안녕하세요. 오늘은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수업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 먼저 첫 번째, 사진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 주제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때 그림책을 찾기도 하고 스토리텔링을 준비하기도 하고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즉각적이고 그리고 준비도 간단하지만 반응이 좋은 거는 바로 그 학습 주제와 어울리는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진만 그냥 이렇게 틀어놓으면 안 되겠죠. 사진을 틀어놓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발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발문. 무엇이 보이니를 물어봅니다. 이제 이 발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교실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수준을 지닌 아이들이 같이 지내고 있어요. 바로 높은 수준의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면 이제 다른 수준을 지닌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번 기가 죽고 수업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답할 수 있는 내용, 지금 뭐가 보여?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사진이라도 아이들마다 관점이 다르고 관심사가 달라서 분명히 하는 이야기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더불어 아이들한테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그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 보이니?를 묻습니다.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나면 이제 다음 발문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발문, 왜 그럴까? 또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또는 이 다음은 어떻게 이어질까? 사고를 확장하고 열어주는 내용을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시로 예시사진. 여기서 무엇이 보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저 캐릭터의 옷차림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를 막 다 하고 난 뒤에 왜 저런 옷차림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들은 옷차림은 저런데 집은 어떻게 지어놓고 살까? 이렇게 이어지는 발문을 통해서 아이들을 학습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아이들이 수업에 이렇게 쏙 빨려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벨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회, 과학 같은 이미 정리된 지식들이 존재하는 교과목들 있죠. 그런 과목들에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그 지식들을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게끔 하는 데에 라벨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고사진, 고학년 역사 수업에 보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조상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열심히 조상들이 했던 노력들을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되게 재밌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것도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그 이야기를 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라벨지에 보시면 조상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은 뭐가 있을까요? 라벨지에 K-pop, 학교, 무기 이런 것들을 써서 붙여놓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실제로 조상들이 했을 것 같은 노력을 찾아서 그 딱지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중에 미리 예습을 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책을 읽은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역사 드라마를 본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아이들이 그 라벨지를 선택하면서 상호 간에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아이들 사이에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오가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광경들을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아까 첫 번째로 말했던 사진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진도 그렇고 라벨지도 그렇고 둘 다 아이들의 대화의 촉매제가 되어주고 있는 도구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재미있고 좋은 수업을 만드는 방법은 아이들이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는 세 번째 방법은 참고사진,
아이들의 배움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동기유발을 할 때 지난 시간에 아이들이 정리한 배움 노트 사진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거 개똥이가 쓴 노트야. 여기 봤는데 우리 개똥이는 알게 된 점이 이런 내용을 적었더라. 그리고 개똥이가 이런 점이 궁금하다고 썼어. 혹시 이 궁금증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니? 이렇게 아이가 쓴 그 노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한 명 확보했죠. 노트 주인공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쓴 친구들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해줄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 확보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의 말미에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배움을 꼭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노트 마무리에 알게 된 점, 궁금한 점, 나의 생각, 줄여서 알궁나라고 하는데 이 알궁나를 정리하게 합니다. 아이마다 가지고 있는 기본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내용을 같은 교사에게 공부를 했었어도 알게 된 점을 다르게 기록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수업을 열어가는 겁니다. 느리게 배우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노트에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노트를 자주 보게 되고 선생님의 언어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언어로 정리된 배움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는 그 친구에게도 굉장히 다음 학습으로 넘어갈 수 있는 튼튼한 돌다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았나요? 한 가지 더 보너스. 보너스는 뭐냐면 몸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수학 시간 있죠. 수학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원리탐구인데 원리탐구가 끝이 나고 나면 이제 형식화를 시켜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서 연산 정확도도 올리고 연산 속도를 올려야 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매번 습지 나눠주고 풀어라 끝 이렇게만 하면 아이들이 좀 질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학 문제 같은 것들 교실에다가 숨겨놓고 숨겨놓은 문제 찾아서 문제 풀어서 선생님한테 가지고 와서 채점하기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는 또 재미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좀 이런 식으로 수학 시간이 가지고 있는 긴장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런 좀 외재적인 흥미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큰 기교 없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럼